장애가 있다고 해서 자기 자식을 버린 비정한 부모. 아버지 직업 한의사입니다. 잘 나가는 부모가 아이를 버렸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장애 아들을 필리핀에 버린 비정한 부모. 지난해 청와대 국민신문고 게시글이요.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게시글을 본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이 해당 아이를 찾아서 신고를 했고 본격적인 수사당국의 수사가 시작됩니다. 알고 봤더니 내 아이를 코피노라고 속여서 필리핀에 버린 정황이 다 포착이 된 거예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남편 A씨, 47살의 한의사입니다. 그리고 48살의 아내 B씨가 꾸민 일이에요. 지난 2014년 11월쯤 이 한의사 아버지가 자폐 증상, 아주 가벼운 자폐 증세가 있는 친아들 10살이었어요. 10살짜리 친아들을 필리핀에 데려가서 이 아들이 필리핀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코피노다. 필리핀 혼혈아라고 속이고 현지 한인 선교사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돈과 함께 아이를 맡긴 후 연락을 두절했어요. 사실상 버린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자기 아들이 찾아올까 봐 무서워서 본인 이름과 아이의 이름과 아이의 여권도 회수했고요. 귀국 직후 본인의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어요. 이게 정말 아버지가 할 일입니까? 이 아이 필리핀 보육원 등을 전전합니다. 4년간 방치됐던 이 아이. 애초에는 가벼운 자폐증이었는데 이 4년 동안 중증 정신장애로 악화됐고 한쪽 눈까지 실명되는 일을 아이가 겪었습니다. 이 아이 무슨 죄입니까? 검찰은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친부 A씨를 구속 기소한 상황, 친모 B씨를 불구속 기소한 상황입니다. 고윤성 교수님, 정말로 비정한 아버지 어머니예요. 한의사면 경제적인 여건도 있었을 텐데 처음에는 가벼운 자폐 증세, 이거 충분히 부모님의 사랑으로 개선이 가능한데 어떻게 이렇게 내다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돈이 원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부부에서 이 아이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이제 본인들이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꿈꿨던 그 아이라고 하는 것은 튼튼하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아이였을 거라는 거죠. 본인 체면 깎인다고 아이를 버린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이제 이것이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마치 집안에서 키우던 유기견이 귀찮다고 버리는 거하고 심리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통 이제 부모들 중에서는 자식들이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 애정을 가지는 것이 가장 그 부모의 일반적인 마음이거든요. 사실 정상적인 아이라 하더라도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것이 어떻게 상태가 훨씬 더 악화되는데 말이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아빠 없는 아이라고 해가지고 미혼모 행세도 했고 또는 엄마 없는 아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하다가 한국에 보내놓으니까 계속적으로 본인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가 오는 것에 대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번에는 아예 그냥 외국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나쁜 생각을 품고 이제 전혀 그 관계도 없는 그 필리핀 여성이 낳은 아이, 즉 코피노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에다 보냈는데 지금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불교를 좋아해서 애를 사찰에 보내서 템플 스테이를 한 것이고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보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버린 게 아니라 필리핀에 어학연수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나름대로 이제 머릿속에서 그 이제 논리를 갖다가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15세 된 이 그 아이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그 부모로부터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으로 보낸다라고 하니까 나 보내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또 다른 나라로 보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심리적으로 거의 이제 복구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아이 잃어버리고 실종된 아이를 찾느라고 평생을 거기에 매진하는 부모들도 있는데 이게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아들을 유기한 게 이 부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2011년 A씨 부부는요. 기숙시설이 있는 경남 마산의 한 어린이집에 당시 7살짜리의 아들을 보내요. 엄마 B씨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없는 아이다. 혼자 키우려니 참 힘들다. 미혼모 행세를 합니다. 1년 후쯤 어린이집이 아이가 잠을 안 자고 다른 애들과 싸운다.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저기 1년간 보내줬으니 아이가 얼마나 제정신으로 살겠어요. 도저히 못 받겠다. 어린이 집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달 뒤 2012년 여름, 이번엔 아빠 A가 충북의 한 사찰로 아들을 데려가면서 엄마 없는 아이다. 혼자 키우려니 힘들다. 아주 가지가지합니다. 1년 뒤 사찰 측에서도 도저히 못 맞겠다. A씨 부부는 2차례 아들을 방치 후 실패하자 해외 유기를 결심했던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난 겁니다. 자, 오 교수님, 지금 아이를 유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지금 드러났어요. 더욱더 나쁜 건 아이를 맡길 때 나이, 보호자, 이름, 주소, 본인의 연락처 필리핀에 보낼 때도 이런 거 다 숨겼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어차피 이 두 부부가 말이죠. 아이를 저렇게 보내놓고 난 뒤에도 해외여행을 즐겼다라고 해요. 해외여행을 즐겼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은 어차피 저 아이는 우리하고 인연이 아닌 아이다. 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그 중화를 시켰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A씨 부부가 경찰 조사에서 해명을 했는데요. 그 해명도 참으로 황당합니다.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 템플스테이 보낸 거다. 손수 변호사님. 네. 템플스테이 보는 거고 아이 잘 되라고 영어 가르치려고 필리핀에 유학 보낸 거다.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수 변호사님? 이게 말입니까, 이게? 물론 본인들이 지금 재판을 받게 됐으니까 본인들의 책임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도덕적인 비난은 강하게 받아야 마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주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인정 안 네, 된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쭉 자세히 설명해 주신 여러 정황들이 분명히 증거로 다 존재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 아버지가 아이를 어딘가 데려가서 맡길 때는 엄마 없는 아이다라는 말을 했었고 예. 또 반대로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데려가서 맡길 때는 아빠 없는 아이다라는 거짓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코피노도 아닌데 본인의 자녀를 그렇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했던 모든 내용들의 어떤 그 신뢰성, 진실성 이런 것들은 강하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할수록 본인들에 대한 어떤 처벌 수위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공소시효가 지나서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았는데 수사하다가 또 드러난 게 있는데 2010년,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앞선 2010년에도 네팔의 전문 상담 기관에 아이를 3주 정도 맡긴 적이 있다는 게 알려졌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때 당시 유기 목적 아니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또한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했던 이 행동들이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 단순히 자녀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본인들의 편리함을, 본인들에게 어떤 그 자유시간을 이런 것을 위해서 자녀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면 이 부분은 엄연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유기와 방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유기 방임 한두 번이 아닌데 좀 강하게 처벌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가 물론 지금 현재 그 아버지는 구속됐고요. 또 어머니는 구속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부모 모두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국 지금 현재는 그 입원 상태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모가 또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무조건적인 엄벌, 또 사회와의 격리를 부모 모두 사회에 장기간 동안 격리하는 것이 과연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유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가장 걱정은 엄마 아빠가 본인을 수차례 버리려고 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아이의 상태. 결국 중증 정신장애, 실명까지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집에 가면 아빠가 나를 또 다른 나라에 버릴 거다. 아빠한테 제발 보내지 말아달라.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현재 이 아이는 국내 정신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치료 중인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잘 치료받아서 좋은 우리 사회와 어른들의 도움과 좀 살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저희도 간절히 좀 바라면서 지켜보겠습니다.